지금 오늘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메뉴 소개들, 그리고 기능 소개, 그리고 이제 다른 셀러분들이 활용하시는 방법까지만 안내를 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이런 구매 대행 솔루션들의 이제 뭐 설명회랑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PPT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 PPT에도 그냥 간략한 내용만 담았으니까 대부분 이 저희 사이트를 보고서 어떻게 세팅을 하고 활용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잘렸는데, 네, 그 뭐, 오늘 하는 것들은 뭐 메뉴 소개들, 그리고 어떻게 시작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 사이트를 보시면 기본 크롬으로 무조건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뭐 다른 데서 어느 정도 그 기능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엣지에서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크롬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런 다른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게 뭐 브레이브나 웨일 이런 데서 실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모두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그러니까 기능 구현이 100%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뭐 쓰지 말라고 하면은 이제 안 쓰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롬으로 저희는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저는 그 확정 프로그램을 깔아서 지금 안 나오는데 처음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네, 이거 저는 그냥 설정 초기화를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네, 처음에 들어오면은 위에 확정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라는 이런 메시지 창이 나옵니다. 이 메시지 창 그냥 그대로 네,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확장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 확장 프로그램은 이거 하나만 예, 받으시면 되고 나머지 확장 프로그램은 배대지 연동 쪽에 관련된 확장 프로그램이라 그거는 뭐 배대지를 활용하시는 분들만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기본은 네, 크롬에서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확장 프로그램을 받으셔야 된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셔야 될 거는 뭐 크롬에 여기 설정 누르시면은 네, 크롬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신 버전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자동화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뭐가 안 되는 경우 이 크롬 확장 크롬을 최신 버전으로 받으시는 것까지 해주시면은 저희 사이트 프로그램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제 기본 체력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요 내용은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템플릿 작성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스텝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템플릿 작성을 하고 마켓 연동을 하고 다시 또 템플릿 작성을 해야 되는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다음 스텝을 오히려 이제 마켓 연동으로 가져가시면 좋아요. 마켓 연동 같은 경우는 이 환경 설정에서 해주시는 거고요. 환경 설정에 네, 마켓 설정. 그래서 뭐 아이디 등록하셔서 네, 각 마켓별 API를 연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들은 이 어플리케이션 뭐 발급 보기 이런 쪽을 누르신다던가 이 가이드 바로 가기로 해주시면 네, 이거에 관련된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토글이거든요. 클릭하시면은 어떤 식으로 API를 등록하셔야 되는지가 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API를 설정하는 것까지는 오늘 진행을 하지 않고요. 네, 여기 매뉴얼을 보시고 진행을 하시다가 모르시면은 그때 저희 뭐 오픈 채팅 방이라던가 아니면은 채널 톡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다른 게 특징이 있는데 여기 서버 IP가 굉장히 많이 나열돼 있어요. 저희가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했냐면은 저희가 구조가 이제 서버가 이제 여러 IP를 가지고 있는 서버가 있고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사용자들이 없는 쪽, 네, 원활한 쪽으로 이제 그 서버가 할당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이 많더라도 좀 더 쾌적하게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뭐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이제 로드 밸런싱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PI 설정이 지나면 여기 있는 템플릿, 네, 이 템플릿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템플릿은 저희가 이렇게 상품 템플릿, 마진 템플릿, 단어 설정 템플릿, 마켓 템플릿, CS 템플릿이 있는데, CS 템플릿은 말 그대로 내가 자주 하는 CS를 그냥 등록을 해놓고 쓰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서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나머지 네 개가 중요한데요. 상품 템플릿. 상품 템플릿은 내가 상세 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꾸밀 건지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기본 값이 이제 여기 나와 있고요. 여기를 뭐 위아래로 네,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기본 이미지와 대표 추가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썸네일. 네. 썸네일이 어떤 건지는 아시죠? 네. 그 상품 또 혹시 또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썸네일이라고 하고요.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다른 그 주변 이제 썸네일들이 있죠. 그런 걸 뭐 아더 뭐 이미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대표 이미지와 대표 추가 이미지로 저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이미지와 대표 추가 이미지를 누르면 저쪽에 있는 그런 썸네일들이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기능이 필요한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해외 마켓들 보면은 상세 페이지라는 게 따로 없어요. 우리가 뭐 역직구로 판매하는 그런 몰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쇼피나 이런 것들도 상세 페이지가 없는 판매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네, 상세 페이지라고 해봤자 텍스트 몇 자만 있는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해외에서 상품을 가지고 올 때 상세 페이지가 없거나 상세 페이지가 정확한 그 상품의 상세 페이지가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브랜드를 소개하는 페이지라던가 그런 경우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페이지들을 이런 내 썸네일로 대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썸네일로만 대체하더라도 괜찮은 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다 브랜드 상품이기 때문에 네, 브랜드 상품들은 고객들이 알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 브랜드 상품에 대한 정보가 내 페이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페이지들도 많기 때문에 굳이 상세 페이지를 이용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어차피 뭐 해외에는 그런 상세 페이지가 없으니까요. 체크를 해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네,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국내 이제 이미지 지재권, 네, 국내 리셀 요새 많이 하시는데요. 그 국내 리셀을 이용하실 때, 그 상품을 판매하는 상품권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이미지 지재권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남이 촬영한 내 이미지, 그러니까 내 이미지가 아닌데 그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제거를 하는, 네, 그런 형태로도 많이 쓰기 위해서 이 대표 이미지와 대표 추가 이미지를 활용을 합니다. 간혹 가다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상세 페이지가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브랜드 상품이나 이런 경우는 상세 페이지가 생각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브랜드에 대한 정보, 그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다른 곳에서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팅하는 것들을 많이 하시고요.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이런 대표 이미지와 대표 추가 이미지를 상세 페이지에 넣는 역할로도 사용을 하시고요. 이 템플릿을 적용 못했다 하더라도 수집 때 이거를 설정하실 수 있는 기능을 또 따로 또 만들어 놨어요. 동일한 기능인데 여기 혹시나 이 템플릿에 다 네, 적용이 안 된 경우 그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추가 이미지라고 있는데 추가 이미지는 그 공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제 상세 설명들 이제 뭐 교환 반품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넣을 때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여기 추가 이미지를 뭐 선택을 하셔가지고 넣으면 여기서 선택해서 이것도 위치 값을 상단에 넣을 건지 하단에 넣을 건지 세팅하셔서 네,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진 템플릿. 네, 마진 템플릿 같은 경우는요. 네, 기본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다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오버링크 같은 경우는 대량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걸 너무 막 디테일하게 처리가 좀 안 되게끔 해놨어요. 네. 이거는 뭐 나중에 뭐 고도화될 수도 있는 문제긴 하지만 기본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마진율을 설정하고 절사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추가 금액을 받아야 될 것들은 추가 금액을 넣고 그리고 최소 판매 금액을 넣고 최소 판매 금액 같은 경우는 금액이 굉장히 적은 상품들을 판매했을 때 중국 뭐 타오바오나 이런 상품들에 굉장히 저가들이 많거든요. 그런 상품들이 이 마진율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품이 500원인데 마진율을 30% 해봤자 얼마 안 되죠, 금액이. 거의 뭐 50%를 해야지 750원이니까 이렇게 해서는 내 마진이 절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수준의 판매 금액은 무조건 얼마 이상 받겠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5,000원이라고 하면은 이 상품이 1,000원짜리인데 마진율 30% 넣어봤자 1,300원짜리를 무조건 판매를 5,000원에 하는 형태. 네,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상품 가격은 얼마 이상이면은 얼마를 더 추가한다던가, 얼마 이하면 얼마를 더 추가한다던가 할 때 사용을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마진율표 적용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눌러도, 네. 처음에 이걸 신규 설정을 하시면 이 마진율표 설정이란 게, 네, 없어요. 근데 한번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마진율표 설정이라는 게 생기고요. 이걸 이 마진율표를 키시게 되면은 네, 여기가 이제 비활성화 되면서 이 마진율표에 대한 네, 이 마진율표 엑셀이거든요. 이 엑셀에 대한 거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양식이 있고요. 여기서 또 많이 하시는 질문이 퍼센트로 넣을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맞은 금액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숫자를 넣어 주셔야 되고요. 이 원가 시작과 종류번호 저희가 수정하지 말라라고 적어 놨지만 수정을 하셔도 되긴 해요. 근데 중간에 어떤 뭐 숫자 빠진 거 없이만 네, 이거를 좀 더 이 낮은 금액을 세분화한다라고 하면은 세분화 하셔도 되고요. 근데 대신 제 하단 이게 있어요. 그 401, 451, 열까지 451 열이죠. 네. 그 451번까지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늘려서 막 이걸 했다. 이 밑에 거는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좀 더 세분화한 마진 금액을 넣고 싶다 할 때는 이 마진율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꼭 저거는 금액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진율. 그리고 단어 설정 템플릿. 단어 설정 템플릿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template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대량 등록이잖아요. 이 대량 등록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 10년 전, 10년도 뭐 그러니까 10년 전 그 정도쯤에 엄청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런 템플릿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뭐 이 상품 템플릿에서 보여드렸던 뭐 상하단 정도 이미지 넣는 거 정도, 그리고 마진을 그냥 뭐 한 몇 프로 그냥 다 동일하게 때려서 등록을 하는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쿠팡이나 이런 것들, 쿠팡 뭐 스마트 스토어, 한 스토어당 거의 10만 원씩 등록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더 고도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량 등록을 하지만 반자동과 같은 느낌으로 조금이라도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만져주기 위한 방향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어 설정 같은 경우는 상표권 그리고 뭐 금지 단어, 그러니까 그 단어를 쓰면 안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을 쓴다던가 이런 것들을 미연에 약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지 단어, 제외 단어, 취한 단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금지 단어에다 넣으면은 수집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외 단어를 하게 되면은 그 그 단어는 없어지고 등록이 돼요. 그 금지 단어 같은 경우는 상표권, 네, 그래서 브랜드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는 편이고요. 제외 단어 같은 경우는 그 건기식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쓰지 말아야 될 용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그런 쓰지 말아야 할 단어를 삭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취한 단어는 A라는 단어를 B라는 단어로 바꿔주는 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있고요. 제일 많이 쓰시는 건 당연히 금지 단어겠고요. 제외 단어 같은 경우는 잘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건기식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치환 단어도 네, 곧 좀 쓰시는 편이에요. 꼭
특정 뭐 브랜드나 어떤 거를 내가 원하는 단어로 바꾸려고 하실 때 많이 좀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켓별 템플릿이 있습니다. 대부분 내가 마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설정을 잘 하세요. 근데 마켓별 템플릿을 없이 그냥 수집하고 업로드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 오류 메시지가 나오나 이거를 설정 안 하고 이거 업로드 안 된다라고 들어오는 CS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마켓별 템플릿이라고 하면은 각 마켓별 뭐 저희가 저장을 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네 있어요. 지금 API를 제대로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여기서 설정을 다 하셔서 저장을 누르셔야지 우리가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이게 설정이 안 돼 있으면은 업로드 때 에러가 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보면은 뭐 카페14, 쉰, 이베이, 크림 막 이런 데도 있지만 지금 어 이런 데는 설정이 안 되실 거예요. 네, 카페14도 아직 준비 중이라서 안 되고 지금 뭐 하실 수 있는 거는 이제 국내 마켓들 그리고 뭐 이런 해외 마켓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건 없고 여기 설명을 해드릴 거는 여기 할인율과 가중치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가중치라고 하는 이유가 왜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상품은 하나, 그리고 마진 태블릿도 하나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개만 있으면은 전 마켓의 가격이 모두 동일하게 올라간다라는 뜻인데 마켓은 다 그 판매 수수료가 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판매 수수료만큼 어떻게 보면은 어 이제 그 가운데 중심점, 그러니까 제가 마진 태블릿까지만 먹힌 그 금액이 어떻게 보면 메인 가격이라고 하면은 그 가격을 그냥 기준으로 해서 그 마켓 수수료만큼 가중치를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뭐 G마켓이 판매 수수료가 만약에 10%다 그러면은 가중치를 한 10% 정도 넣어주시면은 내가 설정한 그냥 가격 정도의 정상 금액이 나오니까 그걸 이용할 때 저 가중치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걸 좀 더 디테일하게 간다면은 판매 수수료가 10%면 가중치는 그보다 무조건 좀 많아야 돼요. 왜냐면 정산하는 기준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많이 헷갈리시는 게 이게 할인율인데요. 이 할인율을 넣으면 저 가중치가 사라져요. 이게 왜 그럴까? 왜냐면 이 할인율이라는 게 대부분 헷갈리시는데 내가 12,000원짜리를 줄 긋고 2,000원 할인해서 10,000원에 팔고 싶어. 그 기능은 저희는 지원하지 않고요. 내가 가져온 가격을 더 할인해서 그냥 12,000원 줄 긋고 2,000원 할인돼서 10,000원이 아니고 12,000원짜리 그냥 10,000원에 그냥 10,000원으로 상품 등록해서 판매하려고 했을 때 저 할인율 설정을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거는 사용을 안 하시고 이 가중치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나는 이제부터 상품을 수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상품 수집은 여기 상품에다가 가면 되고요. 저희가 이 메뉴를 이런 식으로 나눈 이유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상품에 관련된 것들, 이건 주문에 관련된 것들, 템플릿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 순서도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추천 소싱 키워드, 뭐 이러이러한 키워드들이 있고 뭐 검색력이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품을 수집하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 어쩌면 이 세 가지 형태로 수집을 합니다. 일반 소싱, 그러니까 일반 누구나 볼 수 있는 이런 마켓들, 그리고 그 일회성으로 처음 일회성으로 그 사이트 하나당 저희가 10만 원을 받고서 열어드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한 사이트는 그냥 바로 처리가 되고요. 개발하지 않은 사이트들은 10만 원만 내시면 저희가 개발을 해서 해드려요. 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사이트 같은 경우는 대략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 기다리셔야지 저희가 연결을 해서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이트 수동 소싱. 요거는 왜 만들어 놨냐면은 저희가 이런 사이트들 말고 내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사이트를 수집하고 싶은데 그 사이트의 상품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저희 쪽에 요청하기도 좀 애매하고, 네, 그럴 때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이거는 사이트의 형태에 따라 수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사이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수집되게끔, 네, 만들어 놨고요. 그냥 거기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를 그냥 다 가지고 와서 정리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원래 요청을 하셨던 그 강사님이 계셨었는데 그 강사님이 일본 쪽, 네, 일본 구매대행 강사님이셨어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라쿠텐이나 아마존의 비율이 거의 60% 70%인데 나머지 30%의 비율이 사이트 한두 개가 아니고 사이트 막 50개에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수집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순서대로 이 빨간색 부분은 다 필수 가격으로 넣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상품을 가지고 올 때 요 세 가지를 네, 통해서 가지고 온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브랜드 상품 소싱도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상품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것들이라서 요거는 보시면은 카테고리나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여기 소싱 상품 수집에서 따로 수집을 한 번 더 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등록전 상품 관리로 가기 때문에 이 밑에다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소싱 상품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 화살표 있는 것들이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넘어가요. 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요. 이런 해외 사이트들 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현지 쪽으로 상품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한국으로 마이텔에서도 한국 직배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현지 쪽으로 다 바꾸셔서 해주셔야 돼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도 배송처가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지만 배송 대행지, 네, 배송 대행지의 집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달라지느냐? 네, 가격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상품이 달라집니다. 네, 아예 지금 보면 카테고리나 이런 것들이 늘었죠. 그래서 상품 자체가 달라지고 가격이 달라진다. 왜냐면 한국 직배송으로 보낼 수 있는 말 그대로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 산다고 해서 바로 해외 배송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에 저희가 뭐 상품 소싱을 한다. 두 가지예요. 이 카테고리를 계속 들어가서 최하위 카테고리에서 상품을 수집을 하느냐.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서 수집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검색창에 쳐서 보시면 이게 제가 분명히 카테고리를 들어갔는데 여기에 아예 이런 검색어가 나왔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어나 카테고리 맨 하단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일 하단까지 갔을 때 이 상품 링크를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대량 등록과 개별 수집이 있는데요. 개별 수집은 이 한 번 더 내려가서 이 상품 안에서 네, 이 링크를 복사해서 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집을 하기. 제가 딴 데를 설정을 했죠. 이런 실수 많이 하세요. 네. 네, 지금 이것도 안 되죠. 요거는, 상품 링크나 상품 링크에 따라서 어떤 프론트라는 곳에서 이제 나올 수가 있어서,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게 들어가서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그 검색어, 마지막 최종 검색어를 그냥 다시 한번 엔터를 쳐봤어요. 그러면 또 링크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수집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수집이 됐죠? 네, 그리고 수집 설정 이름을 정하는데 이거는 그 셀러분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해서 날짜를 적는데요. 이렇게는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어디서 수집했는지는 꼭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상품인지. 뭐 여기다 이제 언더바를 하신 분도 있고, 그냥 띄어쓰기 하신 분도 있고, 네, 허브. 그리고 카테고리 허브 쳐서 엔터를 치시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네, 여기 밑에 나왔죠? 뭐 이런 것들. 일단 저는 대충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카테고리가 국내 마켓은 무조건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해외 마켓은 들어가는 경우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내가 해외 마켓에다 판매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검색을 해주셔야 되는데 q10이나 q10 같은 경우 q10이 네. q10 같은 경우는 한글로 되지만 나머지들은 영어로 치셔야지. 아이고. 네, 이런 식으로 예, 나올 거예요. 이거 매번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한 번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나서 저희가 한 번 뭐 업데이트 배포를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게 저장이 됩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한 이유가 해외 그 카테고리가 너무 많아요. 예, 이베이나 이런 데들 카테고리가 너무 많아서 이 매핑 작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고요. 그 내려가시면은 템플릿 네,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도 빨간색 위주로만 빨간색이 이제 필수값입니다. 배송대행지는 말 그대로 배송대행지 비용이고요. 배송대행지 비용 같은 경우는 마진이나 이런 것들 다 더하고 나서 플러스 이 금액만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 설정하게끔 해놨고요.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이래서 저희가 그 최하단 카테고리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게 그래야 그 상품이 거의 비슷한 상품들, 크기나 무게나 뭐 패키지가 비슷한 상품들을 최대한 밑에까지 내려가서 넣어야지 이런 배송대행지나 마진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내가 손해 없이 판매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아마존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거의 최저가 한 12,000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송대행지 비용을 넣어가지고 마진을 그러니까 어떤 판매가를 올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진 템플릿에 마진을 좀 더 여유 있게 넣어서 세팅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성격사항에 따라 좀 다른 건데 좀 더 정확한 거는 이 배송대행지 비용을 배송대행지에다 넣는 게 좀 더 정확하긴 하겠죠. 하지만 사실상 이런 저희가 이제 구매 대행이잖아요.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는 것 자체가 좀 정확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마진율 자체, 마진율이라는 게 100%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인 약간 오차는 좀 감안해 주셔야 된다. 특히나 저희가 대량 등록을 하잖아요. 이 대량 등록이라는 거는 8, 90% 그냥 가지고 좀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네, 그 정도 끌고 가고 나머지 10% 20%뭐 잘못되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버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 안 받고 네,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페이지 설정. 페이지는 내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할 건지 설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 안에 상품을 몇 개를 수집을 할 건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페이지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100페이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100페이지까지 하면은 이 내가 수집하려는 페이지가 5페이지까지밖에 없으면은 5페이지 끝나는 게 아니고 100페이지까지 명령을 줬기 때문에 계속 페이지를 수집을 해요. 그러면은 조금 리소스가 좀 더 걸리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5페이지까지 하는데 난 그냥 거기 있는 거 다 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냥 0으로 하시면은 거기 있는 상품을 다 수집을 합니다. 이거를 페이지 끝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잘 나가는 상품들은 다 앞쪽에 다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설명을 해드릴 거는 쿠팡 출고 소율이 있는데요. 쿠팡 출고 소율 같은 경우는 원래 마켓별 템플릿에서 세팅이 가능한데 여기다 굳이 넣어놓은 이유는 국내 리셀 하시는 분들, 네, 이 상품이 바로바로 보낼 수 있다. 네, 내 쪽에 안 받고 그냥 고객한테 바로 보내도 된다. 뭐 그런 마켓들이 있으면은 이거를 낮은 일자로 표기를 하고서 하면은 좀 더 이제 노출이나 이런 데 좀 더 유리하겠죠. 상품명 방식 그냥 거의 대부분 기본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랜덤으로 하실 경우는 네이버 쪽 그
검색 광고 API가 있어요. 환경 설정에 가면 그 설정하는 게 있는데, 그 설정을 하셔야지 랜덤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활용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본이니까 그냥 기본대로 하시면은 됩니다. 굳이 뭐 국내 제품이라고 해서 끄고 막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수집 저장. 네, 수집 저장을 누르면은 이 소싱 상품 수집에 네, 이런 식으로 네, 빨간색으로 표기가 됩니다. 빨간색으로 표기가 된 것들은 왜 빨간색으로 표기가 됐냐? 상품 개수, 수집이 아직 안 된 것들은 이제 연계로 표기가 되고요. 선택을 하고 선택 수집을 해주시면 돼요. 두 개를 같이 하면은 하나가 끝나고 자동으로 그 다음 거가 네, 되고요. 하나씩 수집을 하셔도 되고 두 개를 한꺼번에 하셔도 되고 다 하셔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원래 오늘 배포를 좀 미리 하고서 이걸 보여드릴까 했었는데 아직 디자인이 다 안 나와서 못 보여드렸어요. 요거는 이제 요청하신 분이 있어서 개발해서 곧 배포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그 수집도 그룹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테니스복을 여러 군데서 수집을 했어. 근데 테니스복이 잘 나갈 때가, 이제 뭐 3월, 4월 따뜻할 때부터 잘 나가니까 2월 달에 한꺼번에 등록을 해놓을 거야.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다 그룹핑해서 여기 그룹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룹을 체크하고 수집을 하면 그 그룹에 있는 이 수집 설정들이 한꺼번에 수집이 되는 네, 기능을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쩌면 수집도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래서 선택 수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간혹 캡차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떠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 로그인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해주시고 다시 수집을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 수집 속도 같은 경우는 국내 상품을 하느냐 해외 상품을 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요. 해외 상품을 하는 경우 좀 더 느립니다. 왜냐하면 해외 사이트 자체의 속도도 네,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 마켓들 같은 경우는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옵션이 많기 때문에 그 옵션을 다 수집을 하기 위해선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고요. 해외 마켓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페이지가 있고 이 옵션이 있으면 이게 하나의 상품이에요. 하나의 상품에 옵션만 따로 있는 건데 여기 끝까지 다 안 보이겠는데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 상품과 이 상품은 아예 다른 상품이에요. 네. 아예 다른 상품인데 이 옵션 형식으로 그냥 묶어만 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품을 하나 수집을 한다. 네, 한국에선 이게 상품 하나지만 아마존에선 상품이 세 개입니다. 세 개를 수집하기 때문에 이 수집이 네, 그만큼 좀 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요거를 등록자 상품 관리에서 상품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검색을 계속하면은 바뀌는 거를 네,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렇죠. 계속 수집이 되죠. 현지 가격, 그리고 현지에 대한 지금 원화 가격. 원화 가격은 환경 설정의 환율 정보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거의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한국수출입은행 송금기준 환율을 API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바뀌고요. 영업일 기준으로만 바뀌어요. 거기가 영업일 기준으로만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송금 기준 환율이기 때문에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가서 좀 더 비싸게 네, 이게 보여집니다. 그 뭐 그 네이버에서 보여지는 환율이나 뭐 시시각각 바뀌는 그런 환율은 아니고요. 하루에 한 번씩 바뀌는데 이거를 고정 환율로 하고 싶다 그러면 계정 정보에서 지금 이거 제 프론트에서 막아놔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바로 하시면 안 되고 정보 변경 누르시고 네 끄시고 변경하기 그리고 다시 환율 정보 여기서 바꾸시고 저장을 하시면 그 환율 정보로 저장돼서 저장이 됩니다. 국내 리셀 하신 분들은 필요 없겠죠? 그래서 등록 전 3분 관리. 여기서 선택 업로드 하셔서, 네, 마켓에서 정보 갱신하셔서 등록하시면 되는데, 여기 또 이제 그룹핑이 돼요. 그룹핑은 환경 설정에서 하실 수가 있고, 그룹핑 한 번만 누르면 그 상품, 그 마켓들만 설정이 돼서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테스트 계정이기 때문에 제대로 다 연결을 안 해놓은 거고요. 여기서 질문이 또 많으신 게 이거예요. 전체 선택을 해서 업로드를 했는데 상품이 열 몇 개밖에 안 올라가요라고 하는데 전체 선택하셔봤자 지금 12개씩 보기로 해놨기 때문에 12개밖에 선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개씩 업로드가 되는 거고요. 최대 저희는 50개씩 업로드가 되게끔 처리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뭐 예정이긴 한데 저희가 그룹을, 그러니까 수집도 그룹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 수집된 그룹을 그냥 그대로 업로드 처리하는 것도 네, 개발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그 상품이 500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그게 모두 한꺼번에 네, 업로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왜 얘네가 이걸 계속 만들려고 하지라고 또 생각을 해 주시면 네, 분명히 요청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걸 왜 요청하지? 그냥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상품 등록을 했어요. 상품 등록을 하게 되면은, 네, 마켓에 이제 등록이 되는 거고요. 보시면 등록된 마켓은 이제 불이 들어와요. 네, 이건 이제 해외 쪽에 테스트 하려고 올려놓은 거고요. 네, 불이 들어오고 클릭을 하면 그 해당 계정이 확인됩니다. 그 여러 계정이면 여러 계정이 보이고요. 저희가 요새 또 업데이트 된 게 이게 있어요. 상품 수집일, 등록일, 최근 마켓 등록일. 네, 이렇게 보이실 수가 있고, 마켓 갱신일이 있어요. 네, 처음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네, 상품 수집일, 등록일, 네, 최근 등록 마켓 일만 체크가 되고요. 재고 관리 돌리면, 네, 요게 바뀝니다. 재고 관리가 돌면, 마켓 갱신일과 수집일이 다시 바뀔 거예요. 왜냐면 다시 수집을 해 가지고 와서 네, 그 가격을 바꾸거나 재고를 바꾸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요 것들이 조금 바뀌었다. 예전에는 이 날짜가 여기 위에 나왔었는데 이 날짜가 정확히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지 좀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UI를 바꿨고요. 추가적으로 요것들이 생겼어요. 재고 관리 잠금. 이걸 체크를 하게 되면은 재고 관리 돌려도 상품이 재고 관리가 안 됩니다. 이거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쿠팡 같은 경우 브랜드 이제 검수를 할 때, 특정 브랜드 검수 중에 우리가 재고 관리를 요청하면은 그 상품들도 다 검수로 넘어가요. 네, 그래서 판매가 어떻게 보면 중단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보시면 이렇게 체크도 할 수 있지만, 전체 선택해서 제어 관리도 잠금이 돼요. 그래서 뭐 검색어와 항목에서 검색을 해서 뭐 나이키 이렇게 검색을 해서 한꺼번에 재고 관리 잠금도 할 수 있고 삭제 잠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삭제는 혹시나 실수로 삭제를 하실까 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상품 삭제나 마켓의 판매 중지 처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요. 이 선택 삭제와 마켓 중지 및 상품 관리 삭제 네, 두 가지의 어떤 삭제가 있는데요. 두 가지의 차이는 둘 다 마켓은 다 판매 중지 처리를 하고요. 여기서 삭제는 이 솔루션 오버링크 자체의 상품도 삭제가 되고 여기서 삭제를 하게 되면은 등록 전 상품 관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 삭제 하실 때 이런 게 있어요. 솔루션에만 삭제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내가 그 판매처에서 모르고 판매처에서만 삭제를 해버렸어요. 근데 오버링크에서 상품이 그대로 있어. 근데 삭제도 안 돼. 예전에 삭제가 안 됐어요. 왜냐면 연결이 끊겼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이제 삭제가 안 됐었는데 그거를 지금 저걸 체크하고서 삭제하시면 삭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등록 전, 뭐, 여기 등록 상품 관리 둘 다 이렇게 연필 모양을 누르시면은 상품, 네, 수정도 가능하고 상품명 변경, 그리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가격이 너무 좀 낮은 것 같다. 가격을 좀 더 올려야겠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가격을 통해서 가격을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뭐 상세 페이지를 꾸미시거나 이렇게 하신 분은 있는데 전 그것까지는 솔직히 약간 좀 네,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대량 등록이기 때문에 상품 하나를 제대로 올리는 것보다 상품 많이 올리는 걸 좀 더 거기에 포커스에 맞춘 그런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상품들이 이렇게 등록이 돼 있으면 그럼 이제 재고 관리를 하는 건데요. 재고 관리는
내가 원하는 마켓을 선택해서 어떤 항목을 할 건지, 그리고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할 건지를 설정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업데이트 수집 사이트, 업데이트 항목, 그리고 업데이트 마켓은 필수 값이에요. 검색을 하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세 개만 하고 등록된 모든 상품 재고 연동 누르면 재고 연동이 돼요. 그리고 재고 업데이트 항목은 대부분 이 가격 재고만 선택을 해서 많이 하시고요. 모든 정보는 별로 그렇게 추천해드리지 않는 게 이 재고 관리라는 거는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뭐 상품명도 바꾸고 모두 바꿨는데 모든 정보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그게 다 없어져요. 최초에 내가 수집을 할 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보다는 가격 재고 체크하시고 재고 연동 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아니면 나는 이런 거보다 어디 막 아니면 뭐 어떤 뭐 특정 브랜드 뭐 아디다스 할 거야 그러면 검색을 하셔서 검색하신 상품들만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검색 결과의 모든 상품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좀 차이가 아까 전에 상품 등록하고 차이가 있는 게 아까 전에 전체 선택하고 업로드 하더라도 보이는 보이는 상품 그 페이지에 보이는 상품들만 처리가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페이지가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검색 결과의 모든 상품이 다 재고 관리가 됩니다. 특정 상품만 하기 위해서는 선택 상품 하시고 체크하시고 해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 이제 분할 재고 연동과 이제 무한 재고 연동이 있는데 무한 재고 연동은 네, 지금 좀 계정이 막혀 있죠. 네. 키면은 내가 한번 돌렸던 그냥 그대로 다시 또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네. 근데 여기서 내가 업로드를 하면 어떻게 돼요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게 한번 딱 돌고 나서 다시 돌 때 그 업로드 새로 된 게 이 선택한 거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은 그 상품들도 같이 추가돼서 돌게 되고요. 분할 재고 같은 경우는 서버를 바꿔가면서 동시에 돌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품 수집, 상품 업로드는 굉장히 한 번씩 있는 일이에요. 그죠? 제가 만약에 상품을 하루에 100개씩 수집해서 100개씩 업로드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상품은 하루에 100개씩만 움직이는 건데 재고 관리 같은 경우는 한 달만 지나면 3,000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 관리에 과부하가 제일 많이 걸리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를 나눠서 하실 수 있도록 해놨어요. 하지, 네. 그래서 여기 재고 관리는 이렇다. 네.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하신 분들 중에 이런 게 많습니다. 상품명을 바꾸고 싶은데 여기 없어요 라고 하시는데 상품명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거예요. 재고 관리는 새로운 데이터, 신규 데이터, 가장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상품명을 바꾸고 싶으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요거 상품명은 내가 바꾼 거죠. 최신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상품명을 바꾸신 다음에 여기서 다시 업로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네, 다시 선택 업로드를 하시던가 하셔서 어떻게 바꾸셔야지 그제서야 이게 바뀐다. 그뭐 썸네일도 만약에 저희가 이제 AI 이미지 체인저라고 있는데 내가 상품 등록을 해버렸는데 그 다음에 이미지가 AI 이미지로 바뀌었다. 그럼 재고 관리해서 뭐 하면 되나? 그게 아니고 다시 업로드 처리를 해주시면은 그러니까 업데이트 형식이 되면서 그러니까 상품이 두 개 올라가지 않아요. 네, 기존에 있는 상품이 바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데이트 되는 형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 업로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등록 상품 관리에서 업로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아예 외부 데이터, 신규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치는 거는 이제 재고 관리에서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재고 관리하실 때 이 스킵이 있는데요. 스킵 같은 경우는 재고 변동이 없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대신 내가 최초예요. 최초에 내 상품 등록을 했어. 100개 상품 등록을 하고 스킵을 켜도 스킵이 하나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당 한 번은 그냥 내 재고 관리가 된 이후에 스킵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 리포트는 내가 상품을 어디 얼마나 몇 개 올렸는지 네,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주문 관리. 네, 주문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검색하기를 눌러요. 검색하게 돼서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네, 나 쿠팡에 주문 들어왔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많이 하시는데 여기 희미하게 보이지만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주문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주문 수집을 해야지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오버링크에서 하는 거는 신규 주문에 있는 거를 발송대기로 넘기고 발송대기에 있는 거에 송장을 넣어서 배송 중으로 넘기는 것만 이쪽에서 능동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데이터 값을 가지고 오는 형태 정도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그 주문 수집을 해야지 계속 이 주문 상품에 대한 업데이트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에 호출수가 있어요. 한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호출수가 있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내가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걸 누르냐? 그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 주문 정보 수동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선택하셔서 수동 업데이트를 쳐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여기는 지금 주문건이 하나도 없어서, 네, 그리고 여기 SMS 발송이 있는데요. SMS는 이제 뭐, 그 각 주문건들마다 SMS를 보내실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SMS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리고 API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알리고에서 회원가입하시고 API를 연동을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다 매뉴얼에 나와 있고 우리가 말하는 매뉴얼은 여기 가이드. 네, 가이드 바로 가기 누르시면은 그 각 매뉴얼로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알리고 연동을 거기에 충전해서 쓰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바로바로 주문권 고객한테 그것도 이제 템플릿을 만들어서 SMS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이외에 저희 이제 주요 핵심 기능이라고 하면은 중간중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AI 이미지 체인저라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제미나이 네, 나노바나나 프로를 이용해서 프로포트를 다 만들어 놨어요. 네, 여긴 지금 아무것도 없을 텐데 저희가 그 AI 이미지 체인저라고 결제를 하시면 저 프롬프트를 넣어드려요. 네, 이게 일로 바로 넘어가네요. 네. 설명 글인 줄 알았는데, 네, 프롬프트를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원래 이제 테스트 계정은 이건데, 여기는 좀 메뉴가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가 안 보여드렸고요. 이거는 그냥 테스트하는 계정이라 이런 식으로, 네, 프롬프트가 저장되어 있고, 이거를 요청하시면, 네, 추가적으로 해드려요. 그래서 이걸 제일 많이 쓰시는 경우는, 모델 컷들, 네, 모델 컷 이미지 지정권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모델로 네, 바꿔서 포즈 다르게 해서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제품 컷들 여기 보면 시계 같은 거 있거든요. 시계 이미지를 이제 뭐 손목에 찬 이미지로 바꾼다던가 그 화장품을 이제 들고 있는 이미지로 바꾼다던가 이런 것들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내가 땅 바꾸고 싶다. 그러면 뭐 이렇게 복사하셔서 새 태블릿에다가 새 태블릿 작성해서 이걸 가지고 쓰신다든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그 이미지 체인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브랜드에 따라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이제 감안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그 전에 비해서 이걸 쓰시면은 그 이미지 지정권에서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기능이 저희 이제 재고 관리 기능이었어요. 네. 이 재고 관리는 그 판매하시는 유형에 따라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텐데요. 국내 리셀 하신 분들은 이 재고 관리가 거의 핵심이에요. 계속 바뀌다 보니까 계속 바뀌기도 바뀌고, 내가 이제 소싱, 그러니까 원소싱 상품이라고 하는데, 원소싱 상품이
한번 품절이 되면 끝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품절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다시 이제 상품이 입고돼서 다시 판매가 되는 경우가 좀 드물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 리셀 하시는 분들은 이 재고 관리를 가장 큰 핵심으로 보시고 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주요 기능이 이 바로 네, 재고 관리 기능이고요. 웬만한 이제 뭐 다른 이제 그 반자동 쪽 사이트들은 이런 것들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재고 관리가 이제 두 번째 주요 기능이고 이제 뭐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오토파일럿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대량 등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수집할 때 요거는 이제 제가 테스트하는 네, 사이트라서 좀 더 이것저것 많은 게 있는데 수집할 때 이제 아래쪽에 막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네, 보면 이제 대량 오토파일럿이 사용된다고 했는데 내가 판매하려는 마켓을 이미 설정을 해놓고 이거는 말 그대로 상품 하나하나 보겠다는 건 아니고요. 네, 여기서 이제 나중에 오토파일럿 시작을 누르면은 이게 수집이 되면서 마켓 업로드까지 되게끔 하는 게 네, 오토파일럿 기능입니다. 네, 여기서 일반 상품 업로드 누르면은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마켓에다 등록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그 계정이 굉장히 많으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판매하시는 분들, 네, 뭐, 그러니까 제가 뭐 매출 다 본다거나 상품을 뭐 하나하나 뜯어본다거나 그러지 못해요. 왜냐면은 다른 일들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 셀러분들이 요청하시는 것들, 이런 기능 개선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기능 개선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기능 개선들 중에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러니까 오류 사항들 말고요. 기능 개선을 요청하신 분들이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내가 쓰기가 불편해. 이게 좀 더 자유로웠거든. 좀 더 쉽게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시는 기능 개선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좀 루틴화하고 싶어. 약간 내가 손이 많이 가는 업무들. 네,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단순히 내가 필요한 거냐 아니면은 이 기능의 어떻게 보면 루틴화를 위해서 좀 필요한 거냐.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거 제가 느끼기에는. 그걸 이제 어쩌면 계속 그 요청을 받다 보니까 아, 이분들이 어떻게 판매하려고 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법론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뭐 디테일하게는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제가 뭐 판매자 분들의 이런 것들 뭐 상품을 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루틴들만 말씀을 해드리면은 해외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과 국내에서 리셀하시는 분들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저희 오버링크의 이제 판매자분들이 있는데요. 두 분들이 확연하게 좀 차이점들이 있어요. 일단 상품을 가지고 와서 수집을 해서 등록을 하는 것까지는 등록을 하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다음에 하시는 행보가 다른 게 국내부터 말씀드리면 국내 분들은 재고 관리를 엄청 하세요. 네. 제가 뭐 하고 있어서 이제 계정 들어가서 확인을 하거나 뭐 오류 사항들 때문에 체크를 하게 되면은 여기 프로그레스 바 위쪽이 항상 재고가 계속 돌고 있어요. 네. 그 재고 관리를 엄청 타이트하게 하시고 이분들이 요청하신 게 뭐냐? 상품 삭제 쪽으로 엄청 요청을 하셨어요. 네. 상품 삭제가 안 돼요. 상품 삭제를 빨리 하고 싶어요. 아니면 많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상품 삭제가 어느 정도 처리가 되니까 다시 요구하시는 게 상품 수집을 이제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이때 그 저는 이제 알았죠. 아, 상품을 계속 재고 관리하면서 품절 처리하고 거기에 있는 마켓에 있는 상품을 삭제해서 또 내가 상품 등록하려는 것들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다시 수집을 한다. 근데 다시 수집을 하는데 어떤 걸 하시냐? 이분들은 기존에 수집했던 수집 설정을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하세요. 네. 그대로 이용하셔서 다시 수집을 하시는 형태의 예, 루틴화를 네, 만드시는 게 어떤 국내 리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별거 아닌 거, 이거 뭐 별것도 아니잖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들 이제 답이 나오시고 저희 어떻게 보면은 그 오픈 채팅방에 이제 말씀을 하시거나 요청을 하시는 것들만
눈치 빠르신 분들 보면, 아,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 상품 판매를 하고 있구나. 상품은 몰라도 이분들이 어떤 루틴으로 움직이고 계시냐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해외 구매 대행. 해외 구매 대행은 조금 달라요. 재고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지 않아요.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좀 국내 리셀은 이제 어쩌면 상품이 돌고 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구매 대행 하려고 올려놓은 상품을 다시 또 수집을 해서 구매 대행을 하고 약간 좀 그런 돌고 도는 느낌이 있는 반면에,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서 수집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러니까 쿠팡이 이제 아마존을 따라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마존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상품들이 여기 있는 상품들이 판매자가 한 명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판매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품절이 돼요. 그러면 재고 관리를 돌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재고 관리 타이트하게 했어.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되면 다시 또 들어와요. 아니면 며칠 뒤에 다시 또 들어와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네, 그래서 그 해외 마켓, 특히나 뭐 이거는 뭐 아마존뿐만 아니고 아마존에만이 없으면은 아마존 미국이 없으면은 뭐 아마존 일본에서도 확인하시고 뭐 이렇게 여러 이제 대처가 가능한데 국내 리셀 같은 경우는 가격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좀 어, 그렇게 어떻게 열려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하신 분들은 재고 관리는 어떻게 좀 더 여유롭게 하신다. 네. 그리고 그 기존에 있는 상품 링크를 다시 수집하신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시긴 하시는데, 네, 대신 새로운 카테고리를 계속 확장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주문이 들어오는 것들을 보고서 내가 이번에 뭐 전동 칫솔이 잘 나갔어. 그러면은 전동 칫솔 그 이외에 뭐 비슷한 것들 아니면은 전동 칫솔의 뭐 부속품들 그런 데까지 좀 더 확장을 하셔서 수집을 하시고 다시 그러니까 어떤 판매가 잘 되는 네, 그쪽 위주로 좀 판매를 좀 더 확장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국내 리셀 같은 경우는 이래저래 어떻게 보면 정품 소명이나 뭐 지대권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 때문에 좀 마구 확장하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하는 네, 약간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런 식으로 루틴화 시켜서 네, 움직이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테스트하느라고 다 만들어 놓은 수익 설정인데요. 보시면 저는 이제 날짜를 적어 놨어요. 날짜를 적어 놓은 게 실제로 상품을 판매하려고 했던 그 이유들보다 똑같은 걸 이제 요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똑같은 이유로만 하다 보면은 수집 설정명이 계속 겹치기 때문에 아예 날짜별로 하면은 이게 겹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것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를 굳이 뭐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수집하는 이제 마켓들, 그리고 이 상품이 어떤 종류인지를 선택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여기서 뭐, 아니면 내가 좀 더 뭐 구분 값을 주고자 하려면은 그걸 좀 더 추가하시면, 네, 되겠죠. 그리고, 여기 하시면서 여기가 그러니까 질문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오류, 뭐 행동, 뭐 조치 요령 이렇게 해서 원래 그 PPT에는 만들어 놨는데, 대부분의 저희 오류들은 지금 큰 것들은 저희가 뭐 12월 달엔 좀 문제가 중후반에 좀 있었긴 있었지만 그 생겼던 원인은 뭐냐면 원인부터 좀 제가 뭐 여기 청문회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사용자가 좀 12월 달에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늘면서 서버가 좀 과부하되면서 소켓이 끊기고 막 중간중간에 뭐가 안 되고 막 이런 형상들이 있어서 서버 증설을 해놓은 상태고요. 서버 증설을 하면서 네, 거기서 이제 나오는 문제점 점들은 이미 다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 뭐가 끊긴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만약에 뭐 수집 서버 뭐 실패 옛날에 이랬으면은 그게 안 됐어요. 뭐안 되거나 이랬었거든요. 뭐 조회나 이런 것들은 되는데 뭐 재고 관리가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고 만약에 그런 경우는 뭐 배포 후에 내가 업데이트가 안 됐다거나 네, 캐시가 남아 있다거나 이러한 경우들이니까 그런 경우는 로그아웃 하셔서 네, 원래 이제 강력 새로 고침 하시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컨트롤 시프트 R이거든요. R이 이제 0R. 그게 세 개 누르시고 들어오시면은 그런 거 없이 거의 대부분 네, 이용하실 수가 있고 지금은
로그아웃하고 로그인 하면은 자동으로 강력 세로 고침이 되게끔 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냥 로그아웃하고 로그인만 하셔도 웬만큼은 네, 다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류 그 로그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저희가 뭘 할 때 이런 실패 로그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로그북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하게 되면 네. 이거 하시면 저희 화면에도 보여요. 지금 초록색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 네. 지금 여기 딱히 없네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로그 사유가 보이는데 이 로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API 값들이에요. 네. 저희가 쓴 멘트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API에서 나오는 네, 값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면 대충 뭔지 아실 수 있어요. 근데 특히나 네, 상품 등록을 할 때 나오는 그런 값들은 네, 이런 값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 간단합니다. 뭐 이미지 변환 실패, 뭐 표준가들 고리 조회 실패, 뭐 3세 설명에 금치어가 들어가 있다. 예, 그리고 뭐 모든 재고가 0이라서 업로드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알아듣겠는데 못 알아듣겠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 GPT나, 네, 제미나이에 가서 요거를 긁어다가 물어보시면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API에서 나온 문구고, 내가 상품을 SSG에다가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구가 나왔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무슨 막 개발 관련 문구들이 나와. 그러면은 이제 저희 쪽에다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무슨 마켓에서 뭘 설정하래. 그러면 그 마켓에서 설정하시면은 이 문구가 해결이 됩니다. 아, 여기서 지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해당 옵션 재고가 영이므로 업로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상품이 품절 상품일 때 수집이 된 거예요. 아니면 재고가 0인 상태로 수집이 된 건데 이거는 저희가 일단 그 품절 상품은 아예 수집이 안 되게끔 로직을 이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업로드 할 때 이런 문구 안 나오게끔 네, 저희가 처리할 거고 이거는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한 거예요. 해외에 있는 품절 상품인데 수집되는 경우를 지금 케이스를 조사하려고 이런 식으로 네,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로그 같은 경우를 제미나이나 네, GPT에다 물어보면은 어느 정도 답변이 다 나온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도 그렇거든요. 그 각 마켓에 그 메뉴 위치나 메뉴를 어디 누르고 들어가는 거를 그때그때 가봐서 아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도 답변을 할 때, 재미나이에 물어보고 답변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저희한테 물어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답변할 때 시간이 걸리잖아요. 답변할 때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우선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해봐요. 예. 아이디나 이런 것도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확인을 해보고 이게 정말 오류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오류라고 하면은 내용 확인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네, 저희 담당 개발자한테 전달을 하는 네, 그런 형태로 가고요. 개발자들은 바로바로 확인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요구 사항들 그런 것들을 먼저 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무조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진 않고요. 조금 중하다라고 하는 경우, 아니면 여러 사용자한테 나타나는 오류인 경우, 아니면 여러 명이 요청하는 뭐 기능 개선인 경우, 아니면 또 반대로 자잘한 오류들은 있으나 이 큰 거를 수정하면 이 자잘한 오류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경우는 당연히 이런 거보다는 더 큰 거를 먼저 진행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차피 저희는 이제 개발 좀 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저도 개발자가 아니에요, 저는. 네. 저는 이제 온라인에 좀 많이 오래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 이제 전체적인 이런 개발 관련 이제 PM을 맡고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개발자들하고 소통할 때도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거 언제 되나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개발에서 그거를 답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10분 안에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요.
네, 똑같은 문제라도. 근데 이거를 원인 파악이 안 되면 이게 열흘이 갈 수도 있어요. 네, 당연히, 어, 대충 보면 그 기간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거를 하면은, 아, 대충 이제, 그러니까 왜냐, 어떤 개발이 많아.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을 구현해야 돼. 막 이런 것들은 대충 기한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은, 아, 대충 한 열흘이면 끝나겠다. 이렇게 나오지만, 특히나 오류 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드를 보고 하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왕왕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청을 하시더라도, 오늘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이 안 되는 경우들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것만 해결하면 될 줄 알았는데 테스트 해보니, 예, 이거 안 되네. 이거 다시 빠꾸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언제까지 될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100% 예, 지켜지지 못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거는 전체적인 네, 메뉴 설명, 네, 메뉴 설명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오셔서 어떤 것들을 세팅하고 네, 해야 되는 거. 간단히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저희는 무조건 크롬에서 해야 되고 확장풀은 깔려 있어야 되고 크롬 같은 경우는 최신 버전을 하시는 거를 네, 추천해드립니다. 크롬 최신은 그렇게 큰 오류가 없긴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그걸로 인해서 오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API 연동을 한 이후에는 꼭 이 템플릿을 설정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마켓 템플릿 연결 안 하시고 나서 네, 연결 안 하시고 나서 뭐안 된다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네, 마켓 템플릿을 꼭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 소싱 할 때 실수하신 분들이 대량 개별 이거 체크 제대로 안 하시고 개별인데 대량에다 놓고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그 페이지, 특히나 개별은 이렇게 생겼으면 다 똑같이 개별 페이지가 생겼기 때문에 생겼으니까 다 수집을 해요. 근데 저렇게 리스트 수집을 할 경우, 네, 이런 리스트 수집을 할 경우 똑같이 생긴 페이지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들은 이렇게 안 되는 페이지가 거의 없어요. 있을 수는 있으나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건, 뭐 두 달에 한 건 정도 발생할 정도로 없는데 만약에 새로운 저희가 사이트 지금은 저희가 22개 정도 네. 저 최근에 했을 때 22개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22개가 있지만 이거를 좀 더 계속 추가할 거예요. 네, 추가해 드리면 그 사이트에선 분명히 수집이 안 되는 그런 페이지들이 좀 더 생기겠죠. 네, 꼭 그렇게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은 저희한테 말해 주시면은 이런 이제 수집 관련 오류는 대부분 하루 이틀, 그러니까 거의 그 다음 배포에는 다 해결이 돼요. 네, 해결이 좀 느린 게 이제 재고 관리나 이런 쪽이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그 이 프로세스가 한번 돌아서 끝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재고 관리 하려면은 수집부터 업로드 이걸 다 봐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좀 더 걸리고요. 수집은 좀 빠르게 문제점들이 있으면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네. 수집을 할 때는 일반 소싱 뭐 이렇게 해서 하셔서 수집 설정을 만드신 다음에 여기서 수집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탭을 열어서 여러 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하나 작업을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안 보여드리고 했는데, 음,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선택 수집을 하잖아요. 이 다음에 딴 거 여기서 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그러면 새 탭 여시고, 네, 새 탭 여시고, 다른 작업. 새 탭 여시고, 다른 작업인데, 처음에 돌아가는 것까지는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돌아가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고, 다른 작업을 하셔라. 지금 이제 이거 개별 페이지인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컴퓨터에서 처음 켜서 그냥 했기 때문에 그냥 했는데 내가 여러 작업을 했어. 그러면은 여기서 수집 작업 초기화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여기서 현지 세션과 전체 세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현지 세션은 이 현재 탭만을 얘기하고요. 저희가 이 다른 탭들도 열어서 계속 이 소싱 상품 수집에서 뭔가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작업 초기화하는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저희가 상품 수집을 하다가 멈추고 싶어요. 저희가 중지 버튼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수집 작업 초기화를 누르면은 중지가 되는데 바로 중지가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흘렀다가 중지가 됩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이제 뭐 저도 개발자는 아니지만 그 개발 용어로 Q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다 넣고서 네, 이게 돌아가다가 저희가 멈추는 거라서 그 남아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 멈추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나머지 다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뭘 할 때는 저는 이제 그냥 루틴을 이제 강력 세로 고치는 걸 한번 한 다음에 수집 작업 초기화하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원격을 요청하신 분들 뭐 안 돼요, 뭐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의 거의 한 30%, 40% 정도는 이렇게 작업하고 이래도 안 되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진행을 하면 거의 다 되거든요. 그래서 셀러분들도 거의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외에 뭐 오류가 나는 경우는 진짜 뭐 다른 브라우저를 쓰시는 경우, 네.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 뭐 저희 이유긴 하죠.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안 되는 경우, 네. 그런 식으로 네,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소싱 상품 수집을 하면은, 네, 등록 전 상품 관리로 상품들이 넘어가고, 네. 그래서 상품 등록을 하게 되면은, 네, 이쪽으로 넘어간다. 여기서 상품 계정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클릭을 하면 등록된 계정으로 바로 등록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연결이 안 된 이유가 등록이 안 됐어요. 검수 중인 상태로 넘어가가지고 네, 코스트코 테스트하다가 올렸더니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재고 관리는 검색을 하셔서 선택을 하셔서 하시는 경우는 여기 두 개 선택 상품과 검색 결과 상품으로 선택하셔서 연동을 하시는 경우 여기 검색하는 거 필요 없이 그냥 여기만 선택을 하셔서 모든 상품 하시면은 검색 필요 없이 모든 상품들 여기 체크되어 있는 것들은 다 재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재고 관리는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리셀은 좀 타이트하게 약간 조금 계속 돌리는 편이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아예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일본 구매 대행 하신 분들은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왜냐면 다른 데서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여러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배대지도 있고 무게에 따른 그런 뭐 해외 배송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그 가격을 설정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마진율이 좀 더 좋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마진을 줄이면 다른 데서도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굳이 재고 관리를 안 하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죠.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품절률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뭐 마켓 그 지수 관리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국내 리셀 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네,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들은 다 끝났고요. 혹시 Q&A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네, 하시다가 뭐 궁금하신 것들, 네, 여기서 오류사항 말씀하셔봤자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오류사항은, 네, 어느 분이시죠? 이거 줄 계속 가면 저희한테도 남아 이거 어떻게 지우지? 네. 채팅으로, 네, 문의사항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류사항도 간단한 거,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해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담당 개발자들이 다 있어요. 이제 수집 전문, 뭐 재고 관리 전문, 아니면 다른 쪽 전문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기존 서버 IP에서 기존 API에서 서버 IP만 추가해 주세요. 네. 어, 이거 지금 마켓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컴퓨터가 제 자리에 있는 컴퓨터가 아니고 회의실에 있는 컴퓨터라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요. 네, 다 차이가 있어요. 쿠팡은 판매자 정보 쪽 가서 추가 판매자 정보 누르면 이제 밑에 쪽 나오는데, 예, 쿠팡 위에 가야겠죠? 그- 아, 기본을 모르는. 잠시만요. 네, 이게 쿠팡인데요. 네. 이게, 이게 원래 다 보여지면 안 되는 건데, 네, 이게 여기 쿠팡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저희 다 넣었죠. 네, 이거를 굳이, 뭐, 다시 발급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 수정 누르셔서, 네, 자체 개발, 뭐, 직접 입력,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명, URL, 네, 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대충 쓰셔도 돼요. 네. 네,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다 그 IP 주소를 다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IP 주소는 거기 나와 있어요. 저희 그 공지사항에 나와 있어요. 그 쿠팡 같은 경우는 쉼표로 하고요. 롯데온하고 11번 가는 세미콜론으로 네,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넣으셔서 저장을 누르시면 되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원래 조금 시간이 걸려요. 네, 근데 요새 좀 더 걸리더라고요. 다른 거 솔직히 원래 오래 걸린다고 해도 한 10초 정도면 됐었는데 지금은 막 5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지옥시험 같은 경우는 안 넣으셔도 돼요. 거기는 이제 이미 저희 원래 있었던 이 서버 IP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네, 일본 상품 원래 이번 주에 하기로 했었는데 이건 이제 그 담당자분이 계셔가지고 담당자한테 좀 더 확인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재고 연동 할 때 이거를 재고 연동도 바꿀 거예요. 저거를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휴 관리에서 원래 이 분할 재고 연동을 쓰면은 말씀하신 대로 30%, 40%, 30% 이렇게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이걸 요구한 거는 동일한 거, 그러니까 한 번에 막 10만 개를 해야 돼요. 10만 개를 좀 쪼개서 하겠다 이거였는데 대신 그러면 이 값이 똑같아야 돼요. 똑같이 선택해서 똑같이 해서 똑같이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게 분할 재고 연동으로 하고 서버만 바꾸시고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쓰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래서 지금 이걸 없앨 거예요. 그냥. 네. 이걸 없애고 이 서버만 바꾸면서 하실 수 있도록 네, 요거 형태를 좀 바꿀 생각입니다. 네. 이것도 동일해요. 이 동일한 거를 가지고 계속 돌기 때문에 여기서 무한재고 연동 켜놓으면 동일하게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배포가 됐을 때는 딴 건 안 끊겨요. 가상품 수집이나 그 업로드는
뭐 새로 고침하면 다시 돌아간다거나 다시 그러니까 어차피 나갔다 들어오면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하다가 뭐 하다 보면 갑자기 업로드가 더 돼 있어. 아니면은 상품 수집이 더 돼 있어.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 끊기지 않고 다시 돌아가요. 네. 근데 이 재고 관리는 끊겨요. 네, 요거는 안 끊기는 방법을 저희 내부적으로 엄청 논의를 했는데 끊기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요새 배치라는 걸로 바꿨잖아요. 상품이 10,000개 있으면 예전에 10,000개를 다 불러와서 줄 세워놓고 10,000개에서 하나씩 꺼냈어요. 그 상태였으면은 저희가 재고 관리가 만약에 그 상태로 계속 했으면 배포 이후에도 안 끊기고 뒤에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데이터를 조회를 해오지만 실제로 거기서 10개씩 갖고 와서 지금 재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셀러분이 이미 다른 그 솔루션에서는 10개씩 하더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저희도 그렇게 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고 관리가 안 끊기고, 그러니까 아니, 안 끊긴 게 아니라 중간에 멈추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게 멈추지 않고, 네, 쭉 가게 되는 약간 그런 어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배포 이후에 안 끊기게끔은 아직은 저희가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 그래서 저희가 배포 주기를 좀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매일 했거든요. 진짜 하루에 두세 번씩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뭐 두 번, 세 번 정도 하게끔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지 제작 프롬프트 템플릿은 추가 생성하는 숫자가 정해져 있나요? 프롬프트를 국문보다 영문으로 하는 게 결과도 좋거나 하지 않는지요? 이렇게 했는데, 네, 영문이 더 낫겠죠. 근데 영문으로 했을 때, 뭐, 저희가 영어를 그렇게까지 잘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거를 그러니까 저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이제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네가 알아둘 수 있는 용어로 바꿔줘라고 해서 바꾼 다음에 그거를 다시 또 저희가 다시 바꾸고 그거를 실전에 테스트를 해가지고 원하는 결과가 5번에 한 4장은 나오면 예, 저거를 이제 저렇게 해놔요. 예. 그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롬프트를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추가하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거는 이제 AI 이미지 체인저를 결제하셔야지 돌아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에서 세팅을 하거든요. 내부에서 전 따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저희 그 배포랑 상관없이 다른 서버에서 또 따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세팅을 해야지 프롬프트를 입력하시더라도 적용이 된다. 아니면 그것만 적용하시더라도 그게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저 프로포트를 하실 때는 솔직히 저희가 한 거를 기준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면 오히려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거를 테스트한 다음에 넣어드려요. 빠르면 하루, 늦으면 2, 3일 내에 넣어드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분이, 제가 하는 거 봤는데, 어떤 뭐 A라는 상품이요. 그러니까 평소에 판매하지 않는 상품인데 그게 계속 도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뭔가 봤더니 맨날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네, 봤더니 카테고리가 다른 상품인데 똑같은 프롬프트로 계속 돌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중구난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럼 시간 낭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히려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기준으로 생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육 영상 유튜브에 다시 뭐 네. 레드포님, 저거를 그냥 똑같이 해서 하시고 있으셨어요? 근데,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네. 분할 재고 연동을 쓰세요? 그래요? 쓰시는구나. 네. 그럼 저거를 형태를 조금 바꿔볼게요. 네. 그러니까 UI만 조금 바꿔서, 네, 다른 것도 하실 수 있게끔, 원래 아직 뭐 개발에 들어간 건 아니고, 개발자한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요청만 한 상태라서 분할적으로 쓰시면 좋죠. 이게 제대로 쓰시는 분들을 많이 못 봐가지고
그리고 업로드 삭제의 범위 지정은 네, 아직이에요. 이건 일단 원래 없애버리려고 일단 하고 있고, 업로드 같은 경우는 그거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수직 그룹핑을 지금 거의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업로드도 수집한 걸로 그룹핑해서 등록하게끔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업로드 된 거를 그 그룹이 만약에 뭐 1000개야. 그러면은 버튼 하나 하면 그게 모두 다 업로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범위 지정 필요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형태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뭐 개발 일정 말씀을 드리면 수집 사이트를 수집만 하시는 이제 그 개발자분이 한 분 생겨가지고 네, 그분이 계속 수집 쪽에 그 사이트를 좀 늘릴 생각인데 요거는 아마 셀러 분들마다 뭐 의견이 분분하긴 할 거예요. 수집 쪽보다는 등록 사이트를 늘려달라. 네, 이런 얘기도 제가 그 카톡방에서 봤었는데 그게 참 좋긴 한데 그 마켓 플레이스를 늘리는 건 진짜 좀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힘들다는 게 시간과 공수가 좀 오래 걸리는 편이고요. 그 상품 소싱 사이트 늘리는 거는 저희가 좀 더 원활한 편이다 보니까 좀 그쪽을 우선은 어느 정도까지는 좀 다른 마켓들에 비해서 좀 따라가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등록 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카페24 뭐 추가될 거고 해외 마켓들은 이제 뭐 쇼피파이, 쇼피, 큐텐, 이베이인데 지금 쇼피랑 큐텐은 등록 정도는 돼요. 근데 거기서 좀 더 저희가 고도화 시켜서 예,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이제 역직구가 최근에도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원하고 있던 사이트들이 거의 없었다가 최근에 좀 생겼는데 그 최근에 생긴 것도 그렇게 막 썩 빼어나게 잘 기능이 구현되진 않아요. 왜냐면 해외 마켓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못 받아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들이 다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들으신 분들도 그런 걸 많이 유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추가를 하려는 이유들은 어딘가에 니즈가 있고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발맞춰 나가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얘들이 뭐 계속 기능만 새로 늘린 애가 아니고 아 이런 걸로 돈 버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서 저 사람들이 그러는구나라고 보시고 좀 따라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매출이 더 나시면 더 좋으니까 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거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면, 네, 이렇게 오늘은 종료하는 걸로 하고, 다들 원하시니까 이거 녹화본 해서,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렇게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기능과, 네, 추가적인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